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이혼한 지 12년이 되었는지 13년이 되었는지 이제는 숫자조차 가물가물해진 50대 여자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댓글이 달려요. 나도 남편 없이 살고 싶다. 결혼해도 외롭다. 능력만 있으면 당장 이혼하고 싶다. 오랫동안 돈 벌어다 줬더니 집에서 존재감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았다. 이혼하고 싶지만 두렵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담긴 댓글들을 읽다 보면 이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나이 60이 넘은 지금 20년 전 이혼을 결단한 덕분에 혼자서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그 결단이 내 노후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40대 초반에 이혼을 결단한 덕분에 지금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혼한다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만약 스스로 돈 벌어 살 능력이 없다면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 괜히 잘난 척하고 이혼했다가는 혹독한 생활전선이 기다릴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을 수 있다. 준비 없이 이혼하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경제적 자립이 안 된 상태라면 현실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하지만 잘난 척 한다는 말은 너무 왜곡된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은 한순간의 변덕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목소리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분명히 삶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인연이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이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그냥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선택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짧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긴 게 남은 삶이잖아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중년이 되면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거나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더 하게 되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의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라고 불렀는데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단계라는 거죠. 저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심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참고 살다가 인생이 끝났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 90세잖아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늦은 나이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도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혼자가 주는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결국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능력 있고 믿음직한 남자 옆에 서면 내가 더 안정되고 내 삶도 존중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한국 현실에서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남자가 선호되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연봉 때문만이 아니라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삶의 안정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존경이라는 건 사실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쉽게 생기는 게 아닐까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한 집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부딪히며 살다 보면 코 고는 습관, 성격의 단점, 생활 속 허술함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그걸 다 보고도 여전히 존경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너무 큰 기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존경심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존경은 거리를 두었을 때 가능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건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존의 형태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건 존경할 만한 상대를 만나느냐, 안정적인 사람을 찾느냐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맺는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가끔 어떤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습관적으로 외도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데도 그냥 참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재혼도 어렵다. 차라리 그냥 산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홀로서기 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행한 관계에도 스스로를 묶어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을 포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런 생각은 내가 혼자서는 못 산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의식 속에 남편이 있어야만 내 삶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기 삶을 훨씬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훨씬 자유롭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특별히 가방끈이 길거나 대단한 직업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허세를 내려놓고 자기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느냐가 그게 본질인 거죠. 그 힘이 있어야 관계도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존경할 남자를 찾는 것도 폭력과 외도를 참고 산다는 것도 뿌리를 들여다보면 같아요. 바로 홀로서기를 못한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중년 세대는 뼛속까지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남자, 순종적인 여자를 찾고 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 같은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남자가 잘하면 여자가 행복하고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편안하다. 겉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말의 바탕에는 여전히 수직적인 구조가 깔려 있어요. 여자의 삶은 남자의 태도에 달려 있고 남자의 삶은 여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식이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등한 말 같지만 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익숙한 의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던 젊음도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고 주름이 늘어나고 영원할 것 같던 열정과 사랑도 관계도 결국은 끝나죠. 늘 옆에 있을 것 같던 배우자도 결국은 이혼이든 사별로든 떠나게 되잖아요.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엄마는 아빠를 많이 의존하며 사셨어요.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빠 없이는 살기 힘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리학에서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던 분들이 배우자를 잃으면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종교나 정치에 과몰입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상대를 급하게 찾는 경우예요. 배우자라는 든든한 기둥이 사라지는 순간 혼자라는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곧바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 상실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나 정치에 과몰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급하게 찾아 나서기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지만 결국 뿌리는 같아요. 나는 혼자 살 힘이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보상 심리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결국 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인생의 많은 괴로움은 홀로 서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인생의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서면 불안이 줄어들고 생각보다 훨씬 삶이 평온해집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홀로 서야 해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의 삶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뚜렷하게 알게 됐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게 저를 많이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면서 더 견고하게 제 삶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홀로 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한 방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도 단기간에 대박나길 바라거나 연애나 결혼, 심지어 인생까지도 한 번에 확 바뀌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니죠. 버핏이 지금의 자산을 이루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린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버핏은 11세에 투자를 시작했고 막대한 분을 60대 이후 복리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홀로서기 역시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큰 성취가 아니라 매일을 버텨내는 작은 성실함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혼 후 삶이 궁금하다며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혼하면 정말 행복해? 이혼할 때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최악이야. 이 사람만 아니면 내 삶은 나아질 거야.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면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혼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있죠. 요즘은 이혼한 분들의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힘들지만 짠 결혼 생활을 참고 버티며 사는 분들도 있고, 이혼 대신 조론이나 별거를 선택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별거 중인 한 남성이 싱글 모임에 가입해 여성을 만나 교제했는데 처음엔 그 여성이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처럼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참고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아. 그래도 애들 아빠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느낀 건 참고 살아도 결국 무너질 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골마 터진 염증을 짜내고 도려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만 참으면 되지. 골마 터진 상처는 방치한다고 낫지 않아요. 그건 더 깊고 더 고통스럽게 터질 뿐이죠. 우리는 왜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거나 떠밀려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걸까요? 홀로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결혼을 하든
하든 이혼을 하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 많이 듣지만 막상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경험하고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삶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답답하고 상대도 지치지 않을까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있으면 자녀는 불안하고 더 답답하겠죠. 이혼만 하면 괜찮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보니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나는 그 속에서 한참 뒤처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서글픔과 외로움의 감정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주변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면 이혼이 후회스럽고 전 배우자가 원망스러워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결정권이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도 싸울 때마다 생활비를 안 주거나 생활비 줄 때마다 공치사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나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이를 내팽겨치고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느꼈던 무너진 자존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인생 주도권을 제가 다시 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선택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크고 작은 선택의 중심이 저에게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 인생이 예전처럼 공허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뜻대로 안 되는 날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정신적 자립, 경제적 자립, 건강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힘을 많이 씁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신적인 자립만큼이나 아니 더 절실할 때도 있는 게 경제력인 것 같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감정 조절이나 자기 인식만으로는 불충분하더라고요. 뼈아픈 현실이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도 경제력이 없으면 버텨야 하는 이유가 되죠. 나는 이 결혼을 원하는가 보다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불안, 외로움, 무기력감이 밀려올 때도 경제력이 있으면 감정의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기도 해요. 정신적인 힘과 경제적인 기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웨딩플라워 관련 개인 사업을 했었을 때 주변에서 꽃일하면 손이 다 망가진다고들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안 해서 곱기만 한 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투박하더라도 이것저것 해내는 야무진 손이 훨씬 멋지지 않나요? 또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 병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물론 일하는 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얼굴 번지르르하게 관리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게 과연 더 나은 삶일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일하고 부딪히다 보면 삶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 안의 노하우도 하나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관리할까 고민하는 것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밥을 안 해도, 청소를 안 해도, 새벽에 들어오든 늦게 자든 신경 쓰는 사람 없죠. 처음엔 그게 참 좋아요. 시댁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해방감이 너무 달콤합니다.
이혼이 주는 건 분명 자유 맞아요.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함께 따른다는 걸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혼 후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성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는 여자로서, 남자로서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상처를 키우는 선택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내 몫이고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자유는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을 해치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면요, 이제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아요. 왜 노후 준비 안 해? 왜 그런 남자 만나? 왜 직장 안 다녀? 돈은 왜 그렇게 막 써? 왜 새벽까지 술 마셔? 누구도 그걸 묻지도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더라고요. 자녀들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결혼하면 자기 삶 챙기느라 바빠지고요. 형제들도 각자 가족 돌보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라 저한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특히 60이 넘어가면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여기저기 아프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벅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혼하면 외롭지 않아?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질 텐데. 외롭죠.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어느 날 갑자기 문득문득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외로움은 인생의 기본값이다. 내가 실패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세상 누구보다 외로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나이 들어 일하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 이를 통해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나를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혼자가 편하지 괜히 같이 살면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좋아.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다 부질없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사람은 참 모순적인 존재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립되는 것 같지만 또 관계 안에서는 상처받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대화할 사람 없다는 말 종종 듣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거나 많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와 수다만 떨어도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 날 카톡창을 열어보면 여러 사람은 있는데 속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느낌. 그게 더 쓸쓸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 경제적인 위기 같은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정서적 피난처가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그게 친구든 자녀든 지인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때 느껴진다. 정말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관점이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것 같아요. 저 역시 이혼 후 가장 크게 와닿았던 감정 중 하나는 진짜 나 혼자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과 얽혀있던 수많은 사회적 연결들도 같이 흔들리거나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함께했던 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부부 동반 모임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건 친구뿐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요즘 친구보다 아들과 더 편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들 자취방이 있는 산 반대편에서 각자 올라와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아들 자취방 있는 쪽으로 함께 내려가 자취방도
가봤어요. 혼자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친구 같으면서도 마음을 탁 놓을 수 있는 존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는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더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자꾸 객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내가 엄마를 위로해야 해. 엄마는 나밖에 없어.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돼. 라고 느끼게 되면 그건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부모 자식 사이에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고 애써 가까워지려 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되 아들에게 짐이 되는 엄마는 되지 않으려고 건강관리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혼을 계기로 내 관심사와 관점이 바뀌다 보니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나 형제라도 이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꼭 이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다른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이 더 커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꼭 특정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관심사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잖아요. 예전엔 하루 종일 남편 시댁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로 공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대화에 별 흥미를 못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친구들뿐 아니라 형제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전 종교가 없는데요. 대화 속에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나 극단적인 정치 이야기만 하면 피로감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관심사 그 자체보다 그 관심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각자의 서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도 하루 종일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유튜브만 보며 세상을 불안하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을 위해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자녀의 입시나 취업 문제로 마음이 바닥을 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병간호로 오롯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홀로 살며 고독사 뉴스에 예민해지고 또 어떤 이는 재산 문제로 형제자매와 관계가 멀어져 소갈이를 해요. 또 어떤 이는 재혼을 준비 중인데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조심스러워 할 수 있죠. 이렇게 각자의 서사가 너무 다르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결국 이야기의 결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서사가 다르고 공감대도 줄어들면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정 없는 정보 전달이나 제3자의 이야기로 좁아지는 것 같아요. 속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날씨 이야기하고 밥 먹는 이야기 등 겉도는 대화만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참 마음 한켠을 쓸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관계와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런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속 깊은 이야기만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냥 밥 먹었는지 날씨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다 의미 있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는 우리 삶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고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외롭다는 감정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아도 내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참 허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혼이나 사별 후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이성적인 감정이나 설레임을 넘어 내 안에 오래도록 쌓였던 이야기들, 아무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마음들을 함께 바라봐줄 사람이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많은데 남성들 중에는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도 보면 그저 여자랑 잠자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만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한번 자볼까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남녀의 성욕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여성은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남성은 성적 친밀감을 통해 관계가 연결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점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연애뿐 아니라 친구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지고 서로 바라보는 세상의 프레임이 엇갈리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해도 피로감만 쌓이고 점점 말수가 줄고 거리는 멀어져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앞으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혼자 지내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받는 게 인간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혼자이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친구나 형제는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가끔 만나거나 연락을 잠시 미루면 그만일 때가 있지만 연인이나 배우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거리도 일상도 훨씬 가까워지다 보니 관점이 다를 때 오는 피로감이 더 자주,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잘 조율하지 않으면 정서적 거리까지 더 멀어지는 게 더 빨라지기도 하더라고요. 혼자가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다시 누군가와 살아가는 건 또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는 게 중년 싱글의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돈 쓰는 기준도 다르고 하루를 보내는 루틴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다 보니 사랑 하나로 다 되겠지 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고민이 따라오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에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손 내밀기 어렵죠. 혼자 함께 살기란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 조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혼자 살아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좋지만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내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에 기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파했던 시간이 저도 참 길었는데요. 그땐 매일이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서워질 만큼 마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조용한 일상도 괜찮아졌고 나를 지키는 관계의 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불안과 상처, 외로움이 언젠가는 평온이 됩니다. 조금씩 나답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Who were trying to feel alive.